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워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냄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좋은 비누와 샴푸를 사용해도 심지어 하루에 2번, 3번씩 목욕을 해도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고민이신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느끼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가도 가족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내가 냄새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고령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87%가 체취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99%가 그 정확한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78%가 이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왜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서 찾아낸 놀라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숨겨진 진실. 누인 냄새의 정체를 밝히다. 99%가 모르는 냄새의 진짜 이름. 여러분, 혹시 노인 냄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나이 냄새, 늙은이 냄새 등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이 냄새에는 정확한 과학적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령 자링초라고 불리는 것인데 일본에서 먼저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령 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네날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40세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오래된 책이나 고서 혹은 촛불이 꺼진 후의 냄새와 비슷한 특유의 냄새를 풍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름진 냄새, 키키한 냄새, 쿵쿵한 냄새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생화학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우리 몸의 피부에는 수많은 피지선이라는 작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피지선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을 분비하는데 이 기름이 바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이 대부분 팔미톨레산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팔미톨레산은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보습제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의 변화, 신진대사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지의 성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피지에 포함된 팔미톨레산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산화 과정이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산화 과정을 통해 팔미톨레산이 노네날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의 시작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산화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노네날이 생성되면 이것이 또 다른 산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더 많은 노네날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심각한 이유들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에게서 이런 체취 변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독특한 식습관입니다.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마늘, 양파, 젓갈류, 고춧가루 등 강한 냄새를 내는 식재료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네날 냄새와 이런 황화합물의 냄새가 섞여서 더욱 복합적이고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찜질방 문화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찜질방에서의 장시간 고온 노출은 실제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높은 온도는 피지선을 자극해서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미 생성된 노네날의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찜질방 이용법,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사우나에 있거나 충분히 씻지 않고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회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피지 분비량을 늘려서 결국 노네날 생성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주거 환경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대부분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돌 시스템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이런 환경은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농축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가? 놀라운 비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왜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 심지어 하루에 2번, 3번씩 목욕을 해도 왜 냄새가 계속 날까? 그 답은 노네날의 특별한 성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취, 예를 들어 땀 냄새나 음식 냄새 같은 것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비누와 물로 씻으면 쉽게 제거됩니다. 하지만 노네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네날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즉, 아무리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름때가 물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노네날은 피부의 각질층 깊숙한 곳에서 생성됩니다. 우리 피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네날은 표면이 아닌 깊은 층에서 만들어져서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세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줄기만 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냄새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피부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냄새 성분도 함께 제거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눈의 날이 섬유에도 쉽게 배어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채취와 달리 눈의 날은 옷이나 침구류에 한번 배어들면 일반적인 세탁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계속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냄새의 발생 부위와 놀라운 특징들. 가장 위험한 냄새 발생 지역들. 노인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나는 부위를 정확히 아시나요? 일본 라이온 연구소와 한국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목 뒤쪽, 가슴 상부, 등 상부, 그리고 귀 뒤가 가장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위라고 합니다. 특히 목 뒤쪽의 경우는 정말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위입니다. 이곳은 피지선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인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농축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 냄새가 이상하다, 베개 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목 뒤쪽에서 나오는 눈의 날이 베개에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귀 뒤쪽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안할 때 놓치기 쉬운 곳이면서 동시에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특히 강하게 납니다. 또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 안경다리가 닿는 부분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과 등 부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의 경우 심장 근처라서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따라서 눈의 날의 생성과 배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흥미롭게도 얼굴에서는 노인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는 얼굴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의 성분이 다른 부위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깨끗하게 씻으면 냄새가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위에서 계속 냄새가 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별 냄새의 놀라운 변화. 노인 냄새는 계절에 따라 그 강도와 특성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계절별로 다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습도가 높지 않고 환기도 자주 하는 시기라서 냄새 관리가 비교적 쉬운 계절입니다. 다만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때 피부가 손상되면 나중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피지 분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눈의 날의 생성량도 최고조에 달하고 땀과 함께 냄새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장점은 잦은 샤워와 옷 갈아입기로 인해 냄새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입니다. 다만 에어컨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농축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철은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은 줄어들지만 건조한 공기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피부가 거칠어지면 각질이 많아지고 이 각질 사이에 눈의 날이 축적되어 냄새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계절입니다. 피지 분비량은 가장 적지만 두꺼운 옷과 건조한 공기, 그리고 부족한 환기로 인해 냄새가 옷에 배어들기 쉽고 밀폐된 실내에서 냄새가 농축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문화는 겨울철 노인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증폭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순환하면서 더욱 진해지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충격적인 차이, 노인 냄새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피지 분비량이 2, 3배 많기 때문에 눈의 날 생성량도 훨씬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피지선을 자극하여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몸 단장이나 개인 위생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아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들이 노인 냄새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냄새가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상황이 급격히 변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지 분비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생기는 호르몬 불균형은 때로는 남성보다도 더 강한 체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단기간에 냄새가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여성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향수나 강한 냄새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냄새 관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들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채취 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몸 전체의 냄새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3. 냄새가 알려주는 건강의 비밀 신호들. 채취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질병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노인 냄새의 변화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숙련된 의사들은 환자의 채취만으로도 어떤 질병을 의심해 볼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뇨병의 신호. 만약 평소보다 갑자기 냄새가 매우 강해졌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마치 썩은 과일 같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이런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간 질환의 경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들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특히 간경화나 간염이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이런 냄새가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질환의 신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발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묵직하고 답답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냄새의 무서운 관계. 한국 사회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노인 냄새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코르티솔은 피지 분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2~3배 많은 피지가 분비되고 이는 당연히 더 많은 노네날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피부의 pH 균형을 깨트립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약산성 pH 5.5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소화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채취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피부를 통해 배출될 때 매우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자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살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사회적 고립감, 역할 상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는 지속적인 채취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채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냄새, 사회적 위축, 스트레스 증가, 냄새 악화, 더한 사회적 위축,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이 냄새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많은 고령자분들이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들도 채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약물과 냄새의 관계를 이해하면 냄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들, 특히 ACC 억제제나 이뇨제는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채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져서 더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물. 메트포민 같은 당뇨병 약물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소화불량과 장내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서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생제.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 후에는 장내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유해세균이 먼저 번식하게 되면 심한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장기간 복용하는 진통제, 특히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위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는 채취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약재의 영향.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들 중에도 채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 들어간 보약, 황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들, 웅황, 석고 등 강한 향을 가진 약재들, 정향, 육개 등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채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고령자분들이 복용하는 홍삼의 경우 체질에 따라 채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이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4. 99%가 실수하는 잘못된 관리법들. 과도한 세정의 치명적 역효과. 많은 분들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더 자주, 더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목욕을 하거나 강한 비누를 사용해서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완전히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막이라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피지막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정은 이 자연적인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피지막이 파괴되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마치 얼굴을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더 기름져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2~3배 많은 피지가 분비되고 이는 당연히 더 많은 노네날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한 알칼리성 비누, pH, 피부의 자연적인 pH 균형 5.5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피부가 알칼리성이 되면 유익한 세균들이 죽고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몇 시간 후면 오히려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때밀이를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세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밀이는 각질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의 보호막까지 제거해서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향수와 방향제의 무서운 함정 냄새를 가리기 위해 강한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니까 더 강한 향으로 덮어버리자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향수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연적인 보습을 위해 더 많은 기름이 분비되고 이는 노네날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피부의 pH를 변화시켜서 유해세균의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한 인공향과 노네날이 섞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노네날은 기름진 냄새 계열이고 대부분의 향수는 꽃향이나 과일향 계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조화롭지 않은 오히려 더욱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름진 음식에 달콤한 향을 뿌린 것과 같은 어색하고 불쾌한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향 문화에서 사용되는 침향이나 백단향 같은 강한 향들은 노인 냄새와 전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향들은 본래 매우 고급스럽고 좋은 향이지만 노네날과 섞이면 오히려 냄새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제나 디퓨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인공향이 가득하면 후각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냄새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식이요법의 위험성 일부에서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나 김치 등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마늘이나 젓갈 같은 냄새나는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냄새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치는 단순히 냄새가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으면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오히려 더 심한 채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을 끊고 빵이나 면류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의 소화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적응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빨리 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3~4리터씩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녹차만 마시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서 녹차만 마시거나 현미만 먹으면 좋다고 해서 현미만 먹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놀라운 효과의 올바른 해결책들. 혁신적인 세정 방법의 비밀. 올바른 세정 방법을 익히는 것이 노인 냄새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정 방법으로는 노네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특별한 세정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도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네날 제거에는 미지근한 물 37~40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해서 피지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노네날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이상은 피지 분비를 오히려 자극해서 더 많은 노네날을 생성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 30도 이하는 모공을 닫아서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pH의 중요성. 비누나 바디워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약산성 pH 5.5, 6.5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의 자연적인 pH가 5.5 정도이므로 이와 비슷한 pH의 제품을 사용해야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노네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비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pH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H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약산성, 저자극, 민감성 피부용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적합합니다. 2단계 세정법. 노네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단계 세정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단계는 오일 클렌징입니다. 노네날은 지용성이므로 물보다는 오일에 더 잘 녹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손에 묻혀서 목 뒤, 귀 뒤, 가슴 등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마치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약산성 비누로 오일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오일이 노네나를 녹여냈으므로 이제 비누로 오일과 함께 노네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사지 기법. 세정할 때는 단순히 비누칠을 하고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사지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 뒤쪽의 경우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목뼈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머리카락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귀 뒤쪽은 검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귀 뒤의 홈진 부분을 꼼꼼히 마사지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다리가 닿는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가슴과 등 부위는 원형으로 마사지하듯이 씻되 가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등은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합니다. 천연 성분의 놀라운 효과. 일반 비누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노네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기적.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은 노네나를 직접 분해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카테킨은 노네날 분자와 결합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녹차를 우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한 녹차를 우린 후 식혀서 목욕물에 넣거나 수건에 적셔서 몸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진하게 우리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 추출물의 놀라운 효과.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탄닌은 냄새 분자와 결합하여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채취 제거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감잎을 말려서 우린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말린 감잎 50-100g을 거즈에 싸서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우린 후 이 물을 욕조에 넣고 목욕합니다. 감잎의 탄닌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노네나를 중화시켜줍니다. 최근에는 감 추출물이 포함된 비누나 바디워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비누보다 노네날 제거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솔잎의 신비한 효과. 솔잎에 포함된 피톤치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노네날의 산화 과정도 늦춰줍니다. 솔잎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10-15분간 우린 후 이 물을 세안이나 목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잎 우린 물은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솔잎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서 테스트해 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연 효소의 활용. 최근 연구에서
파파야나 파인애플에 포함된 천연 효소들이 단백질 분해 능력을 통해 노네날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갈아서 팩으로 사용하거나 과일 효소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혁신적인 식이요법 음식을 통한 냄새 관리는 단순히 냄새 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부터 냄새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항산화 음식의 힘. 노네날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산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네날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같은 베리류,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 녹차, 홍차, 우롱차 같은 차류,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등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샘진 6개월 후부터 체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중요성.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 체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된장과 청국장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도와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무 여성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성분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황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는 체취 감소로 이어집니다. 단,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백김치나 물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의 경우 냄새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체취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청국장의 특유한 냄새는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들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노네날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들은 방부제와 첨가물들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도 문제가 됩니다. 당분은 체내에서 발효되면서 특유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혈당 급상승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인 마늘이나 양파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